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대선 후보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생명안전 동행 공동대표 송경용 신부입니다. 지금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신문 지상과 방송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쏟아내는 대형 이슈들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만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이슈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건설 현장에서 공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생명의 가치를 다른 어떤 것보다 좀 우선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5년 전부터 우리 생명안전시민넷과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회의원 박주민, 용해인, 이용선, 김영배, 서미화, 한창민, 김남희, 박지혜, 이현희, 이용우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는 말씀으로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이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조직된 생명안전동행 공동대표이신 김훈 작가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김훈입니다. 세월호 이후에도 재난 참사와 안전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업과 생활의 현장에서 죽고 다치고 병들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상과 질병의 일상화로 사회 전체의 경각심과 감수성이 마비되어서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터와 거리와 마을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날마다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시민단체들과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지난 3월 10일 국회에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호소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이 안전권을 수호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법 위에서 더 진전된 법과 제도와 시행들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 사회는 광복 후 70여 년 동안 성과, 이윤, 속도, 경쟁을 향해 치달리면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한 역사적 과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오늘의 시점에서 이 법안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 대선에 참여하는 여러 후보와 정당들이 이 법안을 공약으로 채택해서 국민 앞에 제시하고 국민들의 확인과 지지를 받아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국민과 약속하고 국민의 편에 서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2025년 5월 7일 이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재난 참사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 미수습자 허재용님의 어머니 이영문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남대성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오 미수습자 허재용의 엄마
이영문입니다. 우리 아들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지 벌써 8년이 넘었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고 세월호가 목포 신항으로 인양되면서 우리나라는 떠들썩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던 제 아들이 탄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에 제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날이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일어난 재난에 대해 총괄 책임이 있지만 저희 가족들에게는 해양수산부에 연락하라면서 회피했고 해양수산부는 선박이 침몰한 장소가 아니고 국내가 아니라 해외이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구명보트도 제대로 찾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정부에게 주황색 구명보트를 찾아달라는 의미로 주황색 옷을 입고 피켓팅과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8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국가는 제 아들이 엄마에게 왜 돌아오지 못하는지 제대로 알려주질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어렵게 1차 심해 수색을 했지만 진실도 밝히지 않은 채 발견한 유해도 수습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저 세월이 흘러 사람들에게 스텔라 데이지호가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앞세우고 남은 세월 속에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힘은 자식이 왜 죽게 되었는지 제대로 알고 장례라도 치러줘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이후에도 광주 학동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잃고 가슴을 쥐어뜯었습니까? 그때마다 두 번 다시 이런 아픔 없게 하겠다는 약속은 그저 말로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스텔라 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 예산도 당연하게 확보되어 이미 진실규명이 되었을 겁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그저 이름뿐인 법이어서는 안 됩니다. 빈 약속이나 겉만 번지르르 한 허울이 아니어야 합니다. 3사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진실규명이나 조사나 진실규명이 되는 법이어야 합니다. 이 법은 우리 사회가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이 법이 있었다면 저 같은 어미가 8년이 넘도록 길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헤매며 눈물 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참사가 일어났을 때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다짐입니다. 제 나이 이제 곧 8순을 바라봅니다. 저는 자식을 찾기 위해 지난 8년간 하루하루를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가 귀를 막고 눈을 감는 사이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나고 또 다른 부모들이 저처럼 가슴을 치며 울게 된다면 이게 과연 사람 사는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법은 참사가 일어난 뒤의 대책이 아니라 그 참사를 막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되실 대선 후보님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국회 생명안전포럼 의원님들, 그리고 기자 여러분께 어미의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더 이상의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엄마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스텔라 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이 하루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특히 다음 대통령이 되실 대선 후보님들,
제 아들과 스텔라 데이즈 모든 미수습자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참사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눈물과 마음이 아픔이 더 이상 헛되지 않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을 꼭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어머님의 간절한 호소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다음은 우리 태안화력발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규님의 어머니 김미숙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서부발전 하청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의 엄마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저는 속보 시작부터 배가 가라앉고도 한참 동안 인명구조 소식을 듣고자 안절부절 속타는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왜 구조할 수 없었는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은 왜 이리 힘든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 저 부모들은 자식 잃고 힘들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었지만 제 자식조차 잃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일하러 간 아들의 산재 사망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당시 가장 큰 충격은 한 해에 수천 명이 제 아들처럼 일하다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들의 이윤 앞에 노동자들이 안전 뒷전인데다 원하청으로 나눠지면서 아무도 안전을 책임지지 않도록 구조적 모순을 만들었다는 것에 개탄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나라 발전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들의 희생을 국가나 기업이 암묵적으로 강요해왔습니다. 한두 명, 몇몇이 희생된 게 아닙니다. 경제 발전에 가려져 해마다 수천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다치는 끔찍한 일입니다. 또 유가족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얼마나 많아지고 얼마나 고통에 시달리며 살지 기업이나 정부 관료들은 생각해 보았습니까? 돈 몇 푼으로 사람의 생명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가족입니다. 특히 부모로서 자식의 생명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피해 당사자들이 참사나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진상규명을 위해 나서는 이유는 억울함을 조금이나 풀고 다른 사람들의 우리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유족들이 힘모아 특별법을 만들고 진상규명을 외치며 반복적인 모습을 보면서 생명안전기본법의 필요성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런 참사는 누구한테든 일어날 수 있기에 시민의 생명안전권은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재난과 산재 참사 유가족들은 생명안전기본법이 늦어도 작년 세월호 10주기를 맞춰서 제정되길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각 당들이 대선 후보 공약에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키는데 사력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4월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올해 처음으로 산재 노동자의 날로 지정했고 기념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만큼 안전하게 살고 행복하게 일하는 과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올해 안에 꼭 생명을 우선시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새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연휴를 즐기고 있던 5월 4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에 둔 날 5월 4일 날 전주 천일제지 공장에서 맨홀을 청소하다 노동자 2명이 돌아가셨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또 1명이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안전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 장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해마다 목숨을 잃어도 단 몇십만 원의 기본적 가스 누출 장치만 달았어도 노동자들 3명이 돌아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 기본적 장치를 하지 않는 그런 안이함에 경종을 주고 그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국회를 대표해서 박주민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주민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어떻게 보면은 왜 이 법이 지금까지 없었지라고 생각할 만한 법입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 생명에 대한 그리고 안전에 대한 기본법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대로 지켜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생명안전기본법 반드시 제정돼야 됩니다. 이번 대선 때 모든 대선 후보들은 이 내용을 공약화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런 요청과 함께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에 국회의원 77명이 대표 발의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제정되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간 사정상 다른 참사 유가족 피해자들의 발언은 문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페이지에 나눠드린 자료 9페이지에 우리 참사 피해자 성함이 하나 잘못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익철이 아니라 황옥철님입니다. 참고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학동 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 황옥철님입니다. 자,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안전 기본법 반드시 제정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라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대선 후보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